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낮에서부터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의 지금 이제 이 법원에 대한 그러니까 구속 취소 이미 2번씩이나 이제 의견을 제출했고, 검찰도 검찰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앙지법에서 이제 판사의 결심만 남았는데 벌써 이제 10일이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20날 할 때 10일 이내에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어서 바로 좀 결론을 내겠다. 이래서 이게 이제 언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 구속 취소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여러 설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요. 이게 지금 안경이 이제 비치는데 이게 불빛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3월 달이,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단순하게 윤 대통령의 운명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헌재의 최종적인 선거가 언제 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헌재 25일 날 최종 변론이 있고 나서부터 계속 점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14일설이 제일 유력해가 나오다가, 그리고 7일설이 나오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7일도 14일도 아닐 수도 있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은혁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민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JTBC하고 MBC가 가짜 뉴스를 이번 3.1절 집회 이미 보도를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잖아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안 좋고 있어요. 요게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99명선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 AF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선거, 기구로다가 이제 알려지고 있죠. 우리가 중심으로 돼서 만드는 기관인데, 그 다음에 이제 AF 관련,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시스펙, 요 행사들이 어우러져 갖고 중국에 대한 이미지 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중내 정치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거 부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계엄의 이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1절 집회를 보도하면서 JTBC가 완전히 화면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이제 어마어마한 인원이 누구예요? 우리 이제 탄핵 반성이잖아요. 탄핵 반대 화면을 깔면서 이재명이가 연설하는 탄핵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이 가짜뉴스, 이것이 결국은 다 중국 자본하고 결탁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중국 자본에 매수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요, 1,000억으로만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사모펀드에서도 이미 3,000억 원을 냈다. 그리고 텐센트라고 하는 IT 기업에서 1,000억 원을 최근에 다시 투입했다. 그래서 총 4,000억 원의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JTBC가 넘어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련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전부 가짜뉴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함께 비판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항상 제 방송에 많은 격려 댓글, 그리고 또 이 100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11월 달하고 1월 달은 많이 이렇게 구독이 돼서 그때 한 10만이 넘게 늘어났는데, 요즘은 안 느네요. 이게 뭐 다 때가 있으니까 열심히 방송 나오면 뭐 늘겠죠. 거기에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명분상 제가 조선일보 이런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네거시 미디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최소한도 구독자 수가 많아야 제가 좀 면이 있을 게 아닐까. 요 신문들이 제 방송을 좀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러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성급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 거기에 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 애국자가 더 많이 나오면 저는 그걸로 영광이고,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국민이 많을수록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과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나라의 기반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제가 기여하지 않느냐. 이런 저의 이제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하간 여러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윤 대통령의
예,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은 검찰대로 검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넘길 때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 증거인멸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결정적 단서가 뭡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서부지방도 그렇고 핸드폰 바꾼 거예요. 핸드폰 바꾼 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핸드폰을 왜 바꿨는데요? 핸드폰은 국정쇄신죄의 일환으로 바꾼 것이고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 불을 지르게 된 것은 한동훈 이 배신자가 난리를 친 거예요. 뭐라고? 아니 선거 때부터 쓰던 핸드폰을 그대로 쓰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공식 선상에 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예컨대 명태균, 예,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스캔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라라. 그러면 윤 대통령이나 전화가 계속 오고 문자가 계속 오면 예의상으로라도 저도 그래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웬만만 하면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 문자 메시지 뭐 모르는 사람들 이거는 제가 안 받죠.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저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문자가 온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저는 답변을 해요. 그게 저는 기본적 이해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하물며 대통령 내외인데 그야말로 대통령 내외한테 아무나 문자 보내겠냐고요. 뭐 나름대로 상당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냐? 답변 안 해, 전화 안 해.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많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의 차원에서 이 반응을 보여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보는데 요거를 한동훈이 요 인간이 전부 스캔들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바꾼 것이 윤 대통령 하는 거 보십시오. 윤 대통령이 그 치사하게 무슨 뭐 증거인멸 할 사람입니까? 아니 생각해보래요.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을 했고 명색이 전문 분야가 특수통 검사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무슨 증거인멸하겠다고 치사하게 무슨 딱 지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딱 지 수준. 오동훈이 수준하고 지금 검찰 박세현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구속을 풀지 않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살아오면 싹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싹 다 100%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돼요. 이것들. 그냥 속전속결로. 그러니까 문영배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하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잖아요. 속전속결. 그거보다도 더 빠른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비추 혁명이잖아요. 요 비추 혁명으로 이재명의 잔당 카르텔 세력들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상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하고 정말 이건 뭐 참 이 비우는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예, 비우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또 하나 더 큰 이유는 지금 뭡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어마어마한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7만 쪽짜리 공수처 관련 수사 자료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영장 신청을 갖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동훈이가 계속 거짓말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발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고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주장한 대로 말이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 주장한 대로 불법의 불법. 그래서 나는 체포영장에 응할 생각이 없어. 그러나 유혈 사태를 우려해서 내가 내 발로 가겠어. 이렇게 돼갖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덩어리로 신변이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신변 구속 때까지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불법 구속 상태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구금이. 그래서 이 구속 그 기간을 갖다가 연장하려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 번에 걸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이 얘기는 구속처 현재 구금이 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중앙지법에서. 요걸로 본다면 이게 재판사가 말이죠. 제대로 이거를 심판한다면, 그러죠? 이 우리 법연구와 같은 좌파적 이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팩트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불법 구금이 계속되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간에 이번 주 안에 판결이 나온다. 이게 이제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그게 법리의 원칙에 맞는 해석이다. 이렇게 제가
예, 종합을 해보니까 법률가들, 예, 법조인들 의견을 쫙 들어보니까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 다만. 그러니까 이제 요 구속 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불법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다는 게 7만 쪽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중앙지법 판사도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2번에 걸쳐서 구속기간 연장 요 요청을 중앙지법 판사 둘이서 거부한 거예요. 둘이서. 요걸 보면은 그 맥락의 일관성. 중앙지법 판단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 이유는 이거를 취소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구속이 취소가 돼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에서 취해줘야 할 최소한의 조치다. 이게 유창훈이가 말이죠. 이재명 같은 이런 범죄인한테도 방어권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을 일개 당대표한테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현직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건 무리수가 아니라요. 싸가지 없는 것이고 불법적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영장 바뀌는 것은요. 예. 저기 뭐죠? 이 푸른 초청님. 예, 99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명칭을 바꾸세요. 아이고, 고마운 말이고요. 저 이거 다 알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99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식이 빨라요. 본래 99명에서 시작한 겁니다. 계속 99명으로 가다가 나중에 스카이델리가 99명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믿을 수 없어서 99명 하는 거예요. 스카이델리 말하는 것이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시는 것은 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99명을 다는 이유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카이데일리 말이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를 저도 확인이 이거 일일이 제가 발표하기 어려운데 99명이 아니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처음에 99명이라고 우겼다가 그러면 그 99명이 아니라는 말은 그게 말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확인 못해요.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장했던 99명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뭐 지금 또 갑자기 99명을 여기다 넣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여기 썸네일 제목에 그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예. 자,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구속은 취소해야 된다. 이게 저의 지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물어본, 조언을 받은 법률가들의 전반적 해석입니다. 무조건하고 구속이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구속하고 있는데 관여한 인간들 수사하면 이거 싹 다 구속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헌재 판결이 어디가 나오느냐? 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니까 금요일이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금요일이 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금요일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대모 집회를 하고 반대모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출근을 안 하잖아요. 우선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변 보호하는데도 유리하다. 그러니까 후폭풍을 막아내는데도 휴일이 바로 휴일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상황 관리에 좋다는 거죠. 상황 관리에 부담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설이 유력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7일 나오는 것이고, 14일이다 보니까 이거 사실상 판결문을 다 써놓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7일로 지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이게 언제 될지 모른다. 이 얘기는요, 지금 40여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40여. 예, 40여 가지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40여가 들어오면 좀 많이 늦어진다. 이런 설이 있었지만은 이게 또 많이 안 늦어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법원에서 지침을 내렸잖아요. 형사소송법 이 관련 이 규칙을 갖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재판이 갱신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녹음을 다 트는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녹취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금 녹취를 다 틀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이 증거인들은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해야 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부가요. 그거 안 돼. 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안 돼. 증거 녹음 트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증인 선택하는 거 안 돼. 그러면은 이거 또 들어줘야 돼. 그런 흐름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재판관 마음대로 딱딱 자를 수 있는 규칙을 개정해 놨어요. 그래서 40여개가 들어오더라도 흔히 과거처럼 간이 절차에서 한 번 정도만 재판 준비기를 정하고, 예,
바로 본안 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대3, 4대4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탄핵이 인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의 명령은 뭡니까? 이거 무조건 탄핵 인용이야. 이렇게 내려보낸 걸로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흐름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게 그 빨리 하는 것까지는 선고를 했는데 탄핵을 인용하는 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여기만 오면 6대3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요렇게 요것들이 판 시나리오를 짜놓고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자,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예, 쉽지가 않다. 예, 이게 이제 전반적인 지금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은요, 제가 한번 지금 관련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한번 최종 들어볼게요. 변론이 끝나면서 이건 JTBC 보도를 언제 먼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법조TV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최종 변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이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모여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쟁점을 요약해 발표를 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논거를 들어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특히 12.3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윤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지를 두고 경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평의는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립니다. 따라서 주말인 오늘과 연휴인 내일은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몇 번 정도 보통 평의를 한 다음에 선고를 하나요? 네, 과거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11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8번의 평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평의는 선고 직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 당일까지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 등을 포함한 재판관들이 아침 식사를 겸한 마지막 평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 교환을 마치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을 거치게 됩니다. 사건 주심인 정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낸 다음에 최근 임명된 재판관들 순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문영배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평결로 결정된 최종 의견에 따라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주심이 소조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네, 그러면 선고 날짜는 언제쯤 알려질까요? 네, 선고 날짜는 통상 2, 3일 전 통제할 걸로 보입니다. 네, 보시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통보를 했고요. 날짜는 모두 금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평의 진행 방향에 따라 선고 시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여러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변수가 없다면 이번 선고 역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늦어도 14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TV의 박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절차. 그러니까 이제 정형식 주심이니까 정형식 주심이 이제 의견을 모으는데 만약에 정형식 주심이 소수파로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파 의견을 낸 사람이 펜대를 잡고 판결문을 정리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헌재 요 심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뉴스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제 채널 A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널 A. 예. 채널 A 보도 내용 하나를 더 들으시면은 좀 더 제가 보도해드린 내용도. 김일수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외 여론전이 갈수록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한 최종 선고 시점의 마지노선은 그 자체만으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3월 들어서 현재는 오는 17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보름간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엿새째인 오늘까지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다른 헌법재판 관련 변론기일 등 일정을 일절 추가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둔 겁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 권한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에 예고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3일절 연휴 기간도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은 모두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선고 선례를 따른다면 오는 17일까지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양일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채널 A하고요. 그 다음에 JTBC 보도를 보시면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우선 기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마은혁이를 최상무가 임명한다? 아무도 임명할지 않을지 모르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일정도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은혁 없이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설이 제일 유력한 다수설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설은 바로 뭐냐. 마은혁이가 빠지면 5대3 또는 4대4로 기각이 확실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은혁이를 집어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은 다 비어있지만 이게 6대3이 되지 않는 한 5대3, 4대4로 간다고 문영배가 확정을 지으면 요거를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이제 전망들, 예측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방송에서 보도하는 대로, 지금 내 선관위의 감사, 그리고 그 선관위 이제 감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은혁이는 임명해야 된다. 요 두 판결 이후부터, 그 다음에 18일 날 박성재 1차 변론 때까지가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걸로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사이에 선고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금요일 선고를 했기 때문에 7일 또는 14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1차적으로 제일 유력하다. 이게 다수설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여론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결이 만약에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가 기각할 경우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맨 먼저 큰 게 최상무가 임명한 두 헌법재판관. 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임명이 되니까 당연히 임명이 취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상무는 당연히 권한 대행의 지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무가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했던 중요 인사 조치도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파문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JTBC는 이제 충분히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요 JTBC하고 지금 MBC가 이 화면을 바꿔치기했다, 사기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민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언론중재위도 요청을 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또 페널티도 주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강력한 응징 조치를, 그야말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JTBC, 지금 중국 사모펀드에 3천억, 그리고 텐센트에서 1,000억.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텐센트 1,000억까지만 나왔어요. 텐센트는 IT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군 관련 기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본의 투입은 결국 중국 정부의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보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확고한 해석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외국 자본의 우리 언론에 대한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또 지금 법률상의 허점이 또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법률상의 허점을 최대한으로
좀 빨리빨리 메꾸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좀 댓글에도 지금 이제 99명설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9명이라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작전명이라 했다가 등등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99명이나 뭐지 작전명이든 99명이든 아니든 간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쓰는 99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는 거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